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3일 목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릿 기사는 우크라 전쟁 위기 막다른 길로 치닫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서면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의 핵심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거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유럽에 미군 3,000명을 추가 파병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근본적인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나토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와 러시아 인근에 위치한 국가의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내 군사 인프라 수준을 1997년으로 되돌리는 등의 안전보장 협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나토와 미국에 요구했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삼엄한 전쟁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일면 머릿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버지니아 브리지워터 대학 총격 사건. 지난 화요일 버지니아 브리지워터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교 경찰 2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리지워터 대학은 1880년 설립된 버지니아 최초의 남녀공학 4년제 리버럴 아츠 사립대학으로 학교는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버지니아 해리슨버그 인근의 브리지워터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희생당한 학교 경찰 2명은 학교에 수상한 인물이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의자에게 접근했다가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면서 2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2건의 1급살인 등 모두 4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현재 락킹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글렌 영킨 주지사는 두 경찰관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순직했다면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우편함 체크 절도 후 조작해 거액 찾아가. 최근 메일박스 속에 놓아둔 체크를 훔쳐가 위변조한 후 거액을 인출하는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스프링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수십여 건의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훔친 체크를 조작해 거액을 인출해가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이렇습니다. 정기회사나 수도회사에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우편함에 체크를 넣어뒀는데 누군가가 이 체크를 훔쳐가 조작해서 수천 달러를 인출해 간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런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만 하더라도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이런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은 자택 메일박스를 이용하지 말고 우체국의 철제 우편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편 배달부의 픽업 시간에 맞춰서 메일박스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PPP 지원금 4분의 1만 급여로 썼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부터 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시행했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투입된 지원금 8천억 달러 중 약 4분의 1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MIT 경제학 연구진들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PPP 지원금의 23%만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쓰였고 대부분은 렌트비, 유틸리티 등 소기업 운영 유지비로 쓰였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면 기사 보겠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비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약속이 매우 공격적이며 심지어 흑인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은퇴를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이달 말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미국인 중 흑인 여성은 6%인데 대통령 발언으로 94%의 국민이 배제됐다면서
당신이 백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이면 운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약속이 도대체 왜 흑인 여성에 대한 모욕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흑인 여성에 대한 유일한 모욕은 크루즈 의원이 우리에게 한 발언 그 자체라고 공격했습니다. 타주 원격 진료 부분 허용.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버지니아 주민이 제한적으로 타주 의료인으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40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버지니아는 그동안 타주 의사가 버지니아 주민을 원격 진료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는데요. 만약 버지니아 면허를 가진 의사가 타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의사가 최근 12개월 동안 자기를 치료했던 의사라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영킨 주지사도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5세 미만, 이르면 2월 말 백신 접종. 코로나 백신을 만든 제약사 화이자가 접종 대상에 5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기 위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FDA가 긴급 승인을 허용할 경우 이르면 2월 말부터 0에서 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화이자는 임상 과정에서 3마이크로그램을 2번 접종한 2세에서 4세의 아이들이 5세 이상의 아이들에 비해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3회 접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아동을 대상으로 3회 접종에 대한 효능을 시험 중이어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GCF 버지니아 지부 새 출발. 글로벌 어린이재단 GCF 버지니아 지부가 오는 10일 올해 첫 모임을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GCF는 1998년 한국에서 창립해 50여 개국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박미혜 신임 회장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7천여 명의 회원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빈곤 어린이가 최근 팬데믹으로 1억 명 더 늘어나 11억 명에 달하며 영양실조 어린이만 6천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레드스킨스 가고 커맨더스가 왔다. 수년간 계속했던 인종 혐오성 팀명 논란 끝에 지난 2020년 87년간 사용했던 레드스킨스를 버린 워싱턴 풋볼팀이 커맨더스라는 새로운 구단명을 발표했습니다. 풋볼팀은 공식 채널을 통해 커맨더스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 유니폼을 공개했는데요. 색상은 기존 색상인 버건디와 금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고는 워싱턴의 W를 강하고 뚜렷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커맨더는 군대에서 지휘관, 사령관을 뜻하며 해군에서는 중령 계급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수도이자 해군을 비롯한 군사시설이 밀집한 워싱턴 DC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구단은 설명했습니다. 1932년부터 사용되며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의 이름으로 사랑받아왔던 레드스킨스라는 명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를 제외한 아메리칸 원주민들조차도 레드스킨스라는 명칭이 어메리칸 인디안의 용맹함과 굳건한 정신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자부심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드스킨스 구단명은 증오가 아니라 팬들의 성원을 받는 상징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한창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벌어지던 2020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입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이스트 폴스처치 메트로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재외 투표 기간 중 26일과 27일 이틀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시간 정각에 메트로역의 키스앤라이드 지점에서 제외 투표소가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로 총 8번 출발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매 시간 30분마다 제외 투표소에서 메트로역으로 역시 하루 총 8번 출발합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세미나 시작.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온라인 줌을 통해 2022년 소셜연금 안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셜연금의 종류와 자격 조건 등의 내용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다양한 주제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소셜연금 주제를 시작으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사회복지 베네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주제로 알찬 내용의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면 메릴랜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210번 죽음의 도로.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진 메릴랜드 210번 도로의 과속 위반 벌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10번 13마일 구간은 최근 11년 새 모두 45명이 사망했습니다. 2019년 이 구간에 스피드 카메라를 3대 더 설치한 결과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처 주민들은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카메라 설치 후 한 달 동안 모두 5,000장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이후 매달 2, 3천 장의 티켓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55마일 제한 속도에 12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티켓이 발부되는데요. 67마일로 달리든 167마일로 달리든 속도에는 제한이 없고 벌금 액수로 $40만 부과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벌금 금액이 너무 작아 티켓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마리화나 비범죄화로 민사 범칙금 4배 증가. 메릴랜드가 마리화나 소량 소지 혐의에 대해 중범죄 등 형사범으로 기소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민사 범칙금 티켓 발부로 대체하면서 관련 실형 선고가 크게 줄고 티켓 발부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4년 마리화나 10g 미만을 보유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 기소 대신 민사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21년 마리화나 소지에 따른 민사 범칙금 티켓 건수가 1,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찰국은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정책 이후 마리화나와 연관된 살인사건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순직 소방관 장례식 시간에 업무 중단.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티 소방국이 순직 소방관 3명의 장례식에 모든 소방관을 참석해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시간 동안 긴급 전화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중단했으며 워싱턴 DC와 인근의 다른 지역 소방국의 협조를 얻어 911 신고 전화를 인근 지역 소방국으로 연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국에서는 225년 소방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찰관 구인난. 메릴랜드 지역 카운티 경찰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은퇴, 사직, 파면, 사망 등의 사유로 모두 90명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경찰관 1.5명 공석당 1명이 충원됐지만 작년에는 4명 공석당 1명 충원으로 줄었습니다. 비단 메릴랜드 지역뿐만 아니라 경찰관 인력난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볼티모어 카운티와 앤 아룬델 카운티 등이 경찰관 계약과 함께 상당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인력난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월 3일 목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를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